한유리 블로그 기자단 첫 수업 개강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배우신 걸 토대로 이제 뒤에도 교육도 있으시니까 그거 좀 잘 받으셔가지고 울산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장 미래센터장 이은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같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울산들이 블로그 기자단이니까 이때까지는 스틱 사진 하다가 글 적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하시는데 요즘 이제 미디어 시대에 영상 시대니까 그걸로 가지고 오늘 수업이 4시간 수업인데 찍고 여기 앱으로 가지고 편집을 하고 많이 되어 좀 그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가리한 그거 있잖아요. 커피숍 광고같이 그렇지 광고 영상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커피숍에 해변들이 하는 모습, 그다음에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 그다음에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요 앱 말고 컴퓨터에 심어넣어 가지고 그림에 같은 거 그런 걸로 가지고 편집하고 자막 넣어놓으면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4시간 만에 사실은 뭐 그렇게 능력하지는 않은데 좀 더 앞으로 좀 더 심화해서 하고 싶거든 그 센터에 그 교육 관리도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시고 오늘 일단 간단한 동영상 해가지고 일단 그 누디에 올리는 그 정도만 하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교육을 여기 배선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뭐 센터에서 선설 교육도 많이 하셨고 나가서 한 학교 미디어 교육에서도 스마트폰 활용해가지고 수업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드린다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블로그 기자단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미 전문가 분들이신데 그래서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 폰으로도 얼마나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활용도 있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다들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 수업을 필수적으로 챙겨서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활동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취재를 할 건지 어떤 거를 찍을 건지가 생각이 안 되면은 기획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포스트 후보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자신들이 어디 취재를 하러 나갔을 때 뭘 해야겠다라는 그게 딱 있어서 생활화 자체가 기획이 생활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획은 간단하게 제가 적어두고요.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가지고 있는 사진들로 한번 실습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은 촬영을 할 건지 이렇게 먼저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흔히들 놓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들을 제가 6가지 정도를 챙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의 메모리 여유 공간이 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보를 일단 하셔야 돼요. 저렇게 DSLR이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잘 없는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중에 또 문제점이 흔하게 일어나는 발생 중에 하나가 렌즈의 오염이 이제 많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화장이 묻거나 손에 있는 게 이제 묻거나 아니면 뭐가 또 묻거나 옷에 있는 먼지가 묻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나가기 전에는 얘는 이제 우리 저런 카메라 렌즈는 잘 안 닦고 이렇게 털는 걸로 털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그 안경 닦기라든지 뭐 그런 거라도 조금 한 번씩 닦고 확인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설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상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요즘 휴대폰의 해상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경우에 해상도의 포맷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4K도 많이 쓰지만 4K로 하게 되면 용량이 많아져요.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정창에 가시면 카메라 설정창에 가시면 1920, 1080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했을 때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게 1920, 1080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동영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진이 여러 장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30프레임, 60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게 할 건지. 아무래도 장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60프레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내려 가볼게요. 그 다음에 주변,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든 영상으로도 같은 공통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음향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거. 특히 영상일 경우에. 영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외장 마이크도 있고 또는 핀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좀 소리를 잡아줄 수가 있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웬만하면 좀 조용한 곳에서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 시끄럽다라고 할 경우에 잠시 있다가 조금 소리가 줄어들면 촬영을 하는 좀 기다림의 경로까지 있어야 되는 게 영상입니다. 법인데요. 그 올바르게 잡는 어떤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되게 멋있게 간편하게 한 손으로 딱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손으로 딱 이렇게 한 손에 나오는 거 특히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잡으면 흔들려요. 저도 지금 막 흔들리거든요. 딱 봐도.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작죠.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스크린으로 간다면 작은 흔들림에도 이 스크린이 몇 배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흔들리는 것도 몇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 흔들리게. 이게 가볍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려요. 조금만 해도 흔들거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렌즈를 이제 가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이왕이면은 두 손 다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으시고 또 우리가 여기 카메라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카메라를 보통 이렇게 열다 보면은 여기 셔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터치하다 보면은 그 노출 표시 그 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딱 고정시키고도 딱 할 수 있는 조금 터치가 좀 자연스럽고 이게 구도가 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잡으시는 걸로 이제 좀 맞춰서 이게 사실은 휴대폰마다 다 각자 이제 다르기 크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구도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대신 팔뚝 같은 부분에는 조금 내 몸에 좀 붙여서 내가 좀 지탱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손으로 내가 못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삼각대라는 좋은 지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줌은 하지 않고 가까이 찍는 방법을 해야 돼요. 이제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이 아까 뭐 제가 1080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는 세로로 픽셀이 108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우리가 줌의 기능 렌즈 때문에 줌이 가능하지만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는 변하지 않고 요 픽셀이 늘어나는 거예요. 줌이 렌즈가 이제 변화돼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픽셀이 늘어나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죠. 아, 줌을 안 하는 게 좋네요. 네, 줌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픽셀 정해진 픽셀에서 그 이제 해상도에서 이게 깨져서 이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의 거는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편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진 팁을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좀 흔히 나오는 오류들 말씀을 이제 위주로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사진이 어둡게 잘 나옵니다. 그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 중간에 노출 걔를 잘 안 하세요. 생각보다. 카메라로 할 때는 조리개도 맞추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는 어차피 오토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잘 안 하세요. 또
또는 어떤 분은 제가 다른 교육을 했었을 때 어떤 어머니는 이거 하면은 해상도가 줄어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 적절 노출을 조금 해 노출 부분 조금 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초점에 의해서 그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3번 보시면 야광 풍경 촬영 시 이제 지지직거리는 게 보여요. 그런 걸 이제 노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두운 부분을 억지로 빛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좀 지지직거리는 그런 효과가 노이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을 이제 같이 맞춰야 되는데 밝은 거를 암만 밝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예를 들어 그 빛축제 같은 데 가서 깜깜한데 빛이 환하게 보이는 걸 찍고 싶은데 이거를 빛이 다 날아가 있는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스마트폰은.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밝은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암흑으로 변합니다. 조절이 초점이 빛으로만 맞춰져요. 이런 식으로 조금 터치를 잘 안 하세요. 셔터만 누르시고 셔터 화면을 좀 터치를 하셔서 적정 노출을 맞추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 노출을 맞춰줍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노출의 거리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휴대폰이 우리가 휴대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길이, 빛의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끝까지는 다 안 되고 한 3등분 정도 이제 된다고 보면은 하나는 3등분 여기 앞부분, 하나는 중간, 하나는 뒤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골고루 빛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딱 골라서 자체적으로 합성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합성을 해서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켜두시고 취재 나갈 때는 좀 켜두시고 하는 게 사진 2장이라도 먼저 받아 놓으시고 그 결과를 보시고 삭제하시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키나요? 격자 사용하시나요? 네. 격자 사용하세요. 역시. 수직 네. 역시 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일반 교육을 가면 격자 사용하시는 분 하면 격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뭔지 몰라요. 그렇죠. 격자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휴대폰 한번 보시면 휴대폰을 보시면 격자를 하셔야지 수평, 수정, 맞아요. 수평이랑 수직이랑 구도를 조금 확인하기가 쉬우세요. 네, 들었죠? 네. 황금 분할을 가장 편안하게 내가 굳이 힘들게 잡지 않고 격자로도 한 번에 딱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격자예요. 네. 격자가 뭐냐면 화면에 줄이 이렇게 세로로 해서 총 9칸으로 나눠지는 게 바로 격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제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져 있다시피 빛을 이제 흡수하고 빛을 좀 받아들이고 빛을 있는 센서 자체가 조금 카메라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아무리 휴대폰이 좋아지고 요새 휴대폰은 뭐 영상기기랑 비슷하다라고는 하지만 빛의 센서, 빛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 빛을 지금 있는 이 빛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조금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휴대폰 렌즈는 뭐 되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 단렌즈에 속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단렌즈인데 이제 단렌즈의 이제 장점이 이제 광각이죠. 들이 또 있습니다. 광각 렌즈가 좀 넓은 곳에서 좀 넓은 느낌을 조금 잘 담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조금 높은 데에서 뭐 내려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줄이 많이 길고 넓은 광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꽃들이 질비해 있다 라고 할 경우에 주로 풍경이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광각렌즈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휴대폰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격자를 하다 보면 이런 앵글 자체 황금 분할을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쉬우세요. 그 황금 분할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조금 함축을 할 수 있는데 격자 중에 제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죠.
격자의 교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거 네모 안에 중앙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제 구도를 하나 또 요것도 황금 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자를 켜두면 맞추기가 쉬워요. 내가 일일이 막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중앙을 딱 오면 되니까 맞추기가 쉬워서 이제 중앙이 아니라 그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거. 이게 주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의자에 앉아서 어디 먼 시선을 바라보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 작가들이 팔짱을 끼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할 때 옆에 공간을 많이 두죠. 그 이제 루킹룸이라고도 하고 뭐 리드룸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옆에 있는 공간들을 의미를 해요. 옆에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야 깝깝해 보이는 효과가 없어요. 조금 편안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비가 메인이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같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이드로 살짝 빼기는 합니다. 빛만 하고 영상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사진을 또 스마트폰으로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빛을 제가 이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 빛을 조금 이용을 하면은 다양한 느낌들의 사진들을 조금 건질 수가 있으십니다. 사람이 하나 있다면요. 여기에 사람이 하나 있다면 이 빛이 어디에다가 보여지는지예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다 빛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가 순광이겠죠. 여기에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하게 다 그림자가 없이 그림자가 또는 뒤로 빠질 수 있는 순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광. 한 45도 각도 사광. 여기도 사광. 자, 그 다음에 측광. 90도의 방향. 옆으로 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해가 여기 옆에서 이제 비춰주는 거. 또는 여기는 역사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광, 실루엣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 어디에 그림자가 위치해 있는지 해가 어디 있는지 잘 애매하시다면 한번 카메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편하잖아요. 바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두 눈으로 지금 바로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조금 중요해요. 일단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이 정면으로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이 그림자가 얼굴에 지진 않아요. 지진 않기 때문에 가장 환한 상태를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아무런 이렇게 뭐 그림자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조금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사실감은 나타나는 걸로 이제 뭐 뉴스 매거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조금 사실감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실적이다 보니 단조로워요. 뭐 드라마틱한 느낌도 없고 때문에 뒤에 배경을 잘 살려야 돼.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역광이죠. 역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실루엣만 보여요. 빛이 뒤에서 쏘기 때문에 앞이 다 그림자로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순광에 비해서 조금 극적인 느낌? 좀 드라마틱한 이런 느낌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물이죠. 되게 오래된 뭐 사찰 이런 거에서도 역광으로 작가들이 많이 찍어요. 이제 좀 오래되고 조금 고즈넉하고 좀 또 외롭거나 이런 쓸쓸하지만 뭐 이런 느낌을 조금 담기 위해서 역광을 많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좀 해질 때 이렇게 많이 찍는 거거든요. 사광이랑 역사광. 이제 측광, 사광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그림자가 조금 드려지기 때문에 사람의 이목구비라든지 뭐 피사체, 뭐 생김새, 피사체의 특징을 조금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측광 같은 경우. 측광은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서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 정도가 까맣습니다.
옆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목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표현이 되죠. 또는 앞에나 뒤에나 이제 마찬가지로 해가 들어오는 부분과 해가 안 받는 부분 차이를 따지자면 해가 들어오는 부분은 하이라이터가 생기겠죠. 하이라이터가 딱 생기기 때문에 질감적인 게 많이 잘 표현이 됩니다. 뭐 사람 인물이 아니더라도 미끄럼틀 같은 경우 동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빨갛고 노랗고 이런 거를 찍을 때도 하이라이터를 반쪽으로 딱 받으면 아예 순간으로 찍는 것보다 하이라이터 그 빛을 이용해서 딱 찍으면 하이라이터가 옆에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색감적으로 두드러지는 거를 조금 표현을 하기에 좋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현장 가서 찍으면 되지 뭐가 순서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촬영을 할 때 실수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내려면은 미리 내가 현장에 가기 전에 또는 현장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꺼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한번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워킹은 필요할 때 요거는 뭐냐면 우리는 저런 카메라와는 조금 다르게 얘네는 확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줌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처음에 사진을 하시다가 이제 영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래 영상은 사진이랑 다른 게 뭐야 움직임이잖아. 그래서 나는 많이 움직여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카메라를 360도로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찍고 컷을 해야 되는데 컷이 아니라 팬, 그 다음에 줌, 그 다음에 틸트, 또다시 팬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왜냐면 사진 가만히 놔둘 바에 사진 찍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잖아요. 찰나의 순간을 한 장짜로 스틸로 딱 찍는 게 아니라 옆에 지나가는 거, 소리 또는 내가 움직이는 이 흔들림까지 고스란히 다 들어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한번 할 때마다 목숨 안 잡혀요. 중간에 고정샷이 없으면 한 번은 옆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왔다가 한 번은 위에서 왔다가 한 번 또다시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 너무 어지러운 샷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으로 담아서 해야 할 경우에는 고정샷이 가장 예쁘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구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의 눈높이라고 하면은 각도를 의미를 하겠죠. 앵글이라고도 하고 각도라고도 하는데 각도에 따라서 이 사진의 느낌이 확 달라져요. 위에서 밑에 찍는 거, 밑에서 위로 찍는 거. 좀 이따가 영상을 할 때 또 이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피사체, 똑같은 주제, 똑같은 풍경에서도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은지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정하시고 난 다음에 구도를 선택을 하시는 게 혼선의 방지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요거 좀 중요해요. 촬영의 흐름 중에 4번, 5번, 6번이 조금 중요한데 당연하지 라고 하시지만 흔치 않은 실수 당연하지 하는데 확인을 안 하시는 거. 설정한 구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사진에서는 이런 오류가 조금 덜한데 영상에서는 이게 오류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특히 워킹이 있을 경우 내가 딱 이 구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딱 이 중간에 여기 끝에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여기 딱 오면은 중앙에 오면은 멈춰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누르면서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구도를 내가 선택한 구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삼각대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거 6번. 결과물들을 확인을 잘 안 하세요. 내가 찍었나 안 찍었나라는 거를 확인을 잘 안 하세요. 캠코더로 할 때는 내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맨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그거는 내가 안 찍어도 봤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가볍게 사용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삼각대나 진보대가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최대한 정지된 상태에서 삼각대가 만약에 없다면 그 워킹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하고 카메라 워킹은 아까 말씀드렸고 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촬영을 만약에 했다면 이 장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컷을 무조건 눌러주셔야 돼요. 컷을 안 누르고 근데 요즘에는 컷 아니 그냥 가시다가 중간에 삭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폰마다 다른데 그 버튼 말고 이제 정지 버튼이 있는 일시 정지 버튼이 있는 폰도 있죠. 그 일시 정지 버튼을 해서 자체적으로 편집을 했고 이게 나름 데 가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내가 결과물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편집할 때. 이제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타임라인에 올릴 때 굉장히 하나 불러오는데 파일은 하나지만 불러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작은 파일을 똑같이 불러오는 거 그러니까 뭐 1분짜리 1분짜리 영상을 10개 불러오면 10분이잖아요. 1분짜리 영상 10분 불러오는 것보다 10분짜리 영상 1개 올라오는 게 더 오류가 컴퓨터나 폰이 렉이 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것은 자르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장면을 완수했다라고 하면은 컷. 자 이제 영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것들은 있으면 영상 기본은 한다. 해요. 영상에 들어있는 것 당연히 이미지겠죠. 이미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진으로만 하는 것보다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뭐 사람들이 움직이는 풍경 사진에 있다가 그 풍경을 보고 있는 뭐 바람 뭐 이런 거라도 조금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영상이 좀 풍부해진다. 사진으로만 하는 것보다 자막 이제 영상이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거를 만약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자막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뭐 발음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이크가 외장 마이크가 아니고 안으로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목소리라든지 조금 잘 담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것 또는 좀 정리를 해주는 이런 자막을 조금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하게 알아야 할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말로도 설명을 하기에도 좋지만 자막으로 하다고 하면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자막은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향도 있습니다. 이제 뭐 나레이션을 잘 안 하세요. 나레이션을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왜 소리도 다 나오고 대화하는 거에서도 소리 설명을 했는데 왜 나레이션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레이션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설명을 이제 해주거든요. 나는 설명을 하는 게 싫고 목소리 나오는 게 싫어서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보면 그냥 나레이션 안 하고 자막에 비 오는 장면, 비가 우두두 떨어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빗물이 떨어지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장화 신고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 뭐 이런 비 오는 풍경들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열을 쭉 합니다. 거기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냥 자막으로만 처리를 만약에 한다고 상상만 해볼게요. 조금 심심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분주하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나레이션을 표현한다. 분주히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영상으로는 내가 미처 분주하게 담기지도 못했지만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극대화시키거나 조금 표현을 더 설명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찍어줄 경우 자막보다는 나레이션이 좀 더 효과적이죠. 근데 나레이션이 조금 하기가 번거로워. 그또 떠가지고 또 입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쭉쭉쭉 줄줄이 딱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영상에 보면은 찍어 놓은 거 또는 기획할 때 영상은 그 옆에 나레이션은 언제 작성을 하냐면 기획할 때부터 같이 작성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옆에 이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놓을 거고 옆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에다가 내용에다가 오디오 또는 자막은 어떤 자막 쓸 거고 나레이션은 이런 멘트를 날릴 거야 하고 미리 구성안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시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 편집을 그대로 하시고 녹음을 해서 그 편집을 하기로 했던 나레이션 있기로 했던 그 자리에 위에 씌운 가 원래는 기본적인 순서인데 제가 오늘 사용할 어플은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헤드룸의 중요성을 많이들 놓치세요. 특히 인물이나 뭐 사물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위에 공간이 너무 휑하게 나옵니다. 차라리 저는 너무 많은 것보다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 해서 뭐 잘못된 헤드룸이라고는 표현은 하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각자가 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적은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좀 깝깝함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타이트하게 잡거나 이렇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많은 헤드룸은 위에 자막이 흘러간다거나 위에 뭔가 공간이 지나가는 거를 좀 보여줘야 하는 연출이 필요할 장면에서는 조금 헤드룸을 일부러 줄 수도 있겠죠. 공간을 한 요 정도 공간이 남도록 인터뷰를 찍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뭔가 내려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채워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아까 전에 내가 황금군안 했을 때 말씀드렸던 리듬 느낌을 내가 가고자 하는 시선 방향에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없이 첫 번째처럼 이렇게 뭔가 막혀 있거나 그런 느낌이 들겠죠.